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그 하자 보수 보증금의 집행 및 공동주택 관리 공사계약 관련 법령 이런 내용으로 주로 그 법령에 대한 내용, 법령 중에서 법 중에서 하자와 관련되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하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양해를 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공동주택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받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있고 2016년 8월 달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겼죠. 주택법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주택법 중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빼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집합건물법과 차이가 났던 부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2016년 8월 달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니까 한 3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강의는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의를 드리고 중간중간에 주택법하고 비교하고 집합건물법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되 그 법 중에서 이제 주로 하자에 대해서만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딴 걸 다 보면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모자르니까 하자 관련해서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 장으로 나눴는데 하자 보수 보증금의 집행 관련 법령 그리고 실무 사례 이게 주라는 거죠. 법령 1시간, 실무 사례 1시간.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공동주택관리 공사계약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겠는데 이 부분은 오후에 마지막 시간에서도 다뤄져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낙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이렇게 특히 하자 보증 이행 청구 관련해서 그 부분만 짚어드리고 오후에 또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자, 법령을 먼저 보자. 여기에 이제 PPT에 나와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 교재 페이지 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교재를 따라가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36조 1항을 보면 사업주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양자. 그 공동주택을 지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파는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행위를 책임지는 거죠.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가로 열고 뭐가 있냐면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공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어떤 일을 받았냐에 대해서 받은 일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시공자는 설계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설계 잘못은 시공자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계자가 한 내용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썼냐면 시공자는 수급받은 일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담보 책임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36조 3항에 보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로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고 시설 공사별로도 정하는데 10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36조 1항에 보면 내력 구조부 하자는 무조건 10년이다. 10년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보다 힘을 받는 구조체다. 그러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주택법에서는 바닥보, 수평부재죠. 수평부재는 5년, 수직부재는 10년. 그랬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구조체는 다 10년이다 이거예요. 다 10년이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기둥내력벽은 10년, 바닥보는 5년이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내력구조부는 다 10년이다. 10년이다. 그리고 하나 추가했어요. 지방공사도 10년이다.
지방공사는 뭘까요? 지방공사? 기초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 그리고 그 기초 아래 들어가 있는 파일. 그죠? 뭐 예를 들어 기초를 침하지 않게 하는 치환공법으로 뭐 집안을 뭐 조성했다? 그러면 그것도 지방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안 연약 집안 처리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쳤는데 아파트가 그 연약 집안이 장기 침하를 하면서 기울어진다? 그거의 그 집안 치환 공사는 토공사가 아니라 지방공사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구조체를 통해서 힘이 아래로 전달되고 기둥으로 전달되고 기초로 전달돼서 집안에 전달돼야 되는데 집안이 그 힘을 받아주지 못해서 침하한다? 그러면 그건 기둥이 무너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지방공사라고 한다. 10년이죠, 당연히. 근데 이전에 주택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불명확했죠. 그죠? 토공사 2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토공사를 지방공사, 파일공사도 토공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구조체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한 거예요. 지방공사는 10년이다 이렇게 한 거죠. 다음에 이제 시설공사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시설공사별로는 별표로 정한다. 별표 4로 정해놨다. 별표 4를 보면 2년차 하자부터 5년차 하자가 나와요. 2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년차 이하는 없다. 그러니까 1년차 하자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어떤 하자든 2년까지는 보장하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상식적이라고 봐요. 옛날에는 1년차 하자가 있어요. 1년차 하자. 그죠? 1년차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2년 AS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차 하자가 있다. 이건 좀 안 맞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1년 4년이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을 2년 5년으로 바꾸면서 집합건물법, 여기는 안 나와요. 뒤에 장이 나오죠.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자, 요걸 보면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방의 어떤 전원 산속에 공동주택을 졌는데 거기는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좋아가지고 목구조로 졌어요. 목구조로 질 수.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은데 외국에는 나무로 5층, 6층까지도 집니다. 특히 이제 나무가 많은 캐나다 같은 데서는 공동주택을 나무로 집니다. 근데 이 나무로 기둥도 하는 거예요. 나무로 보도하고 그 나무로 된 기둥하고 나무로 된 보는 내력구조부에 해당하죠. 그죠? 그럼 몇 년 차 하자인가요?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여기에 내력구조부에 콘크리트란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철골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둥이 있다. 근데 그게 나무다. 그러면 그게 목공사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내력구조부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공학적으로 현실화된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표 4에 2년차, 3년차, 5년차 한번 보자. 2년차. 그동안에 1년차에 해당했던 것들이 여기 다 들어왔죠. 도장, 미장, 수장, 도배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부 석공사. 석공사면 석공사지 왜 내부냐? 외부 석공사는 5년. 내부 석공사는 2년. 그러니까 내부 석공사는 타일 공사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외부 석공사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돌이 떨어진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5년. 가구공사는 그동안에 주택법에서는 명확히 나눠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가구가 도대체 몇 년이냐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2년. 가전제품도 사실 가전제품이 몇 년이냐, 뭐 AS 기간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2년 이렇게. 다음에 이제 3년차 하자가 있습니다. 목공사가 여기 들어가죠. 목공사도 옛날에는 목공사라고는 명확히 나눠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목공사를 뭐 수장공사로 볼 거냐, 뭐 마감공사로 볼 거냐 논란이 많았었어요. 근데 목공사 3년 이렇게. 창호공사, 커튼홀공사, 창호공사 관련이죠. 조경공사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죠. 단열공사도 옛날에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단열공사 3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음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소방, 기계전기 공사들 3년으로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희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코킹이다, 코킹. 예? 실런트 있죠, 실런트, 코킹. 코킹 공사는 몇 년이냐 질문이 많이 오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코킹이 주가 아니에요. 주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호 있는 부분에 코킹이 쓰였다 그러면 창호 공사로 보면 돼요. 커튼홀 공사에 코킹이 쓰였다 그러면 커튼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코킹은 그야말로 타일 끝부분 있죠. 타일 끝부분. 타일 끝부분에 균열 가는 걸 방지해서 코킹을 쌌다. 그러면 그건 타일 공사예요. 네, 그렇게 좀 애매한 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코킹이 어떤 이유 때문에 쓰여진 거냐. 그걸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5년차가 나오죠. 5년차. 5년차는 여기에 보면 대지조성공사가 나와요. 그게 이제 지방공사가 아닌 거예요. 뒤에 지방공사가 아닌 대지조성공사. 그래서 보도, 차도, 포장 이런 것들이에요. 토공사, 석축, 옹벽 다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이런 것들. 그걸 대지조성공사라고 해서 5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철골공사. 요건 뭐죠? 5년입니다. 요거는 뭐죠? 그러면 구조체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아닌 철골. 그런 건 5년이라는 거죠. 조적공사 5년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좀 길죠. 조적공사. 외부석공사, 방수공사. 네, 이렇게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 비구조적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집합건물법하고 비교를 해보자, 한번. 그래서 구조적 하자. 그러면 집합건물법에서 2013년도가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집합건물법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집합건물법은 2013년도에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없었어요. 그때는 10년 차예요, 10년. 집합건물이면 무조건 10년 차 하자. 그래서 민법을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10년.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도배도 하고 도장도 하는데 그걸 10년 보장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2013년도에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만들죠. 그러면서 2년, 3년, 5년, 10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2년, 3년, 5년, 10년을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전히 주택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근본적으로 집합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법적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면서 법적 안전성을 취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이 다 10년으로 보고 있다. 비구조적 하자도 다 2년에서 5년, 2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다.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어떤 소장님들은 한 단지 안에 오피스텔이고 아파트도 있고 또 한 건물 안에 오피스텔이 있고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담보책임기간이 다르고 뭐 헷갈렸어요. 네, 그게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6월 달에 집합건물법 2013년 6월 이전이죠. 지금 요 내용은 2013년 6월 이전의 상황이에요. 이전의 상황은 집합건물법은 10년, 주택법은 1년에서 10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6월 달에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주택법은 그대로였어. 그러니까 연차가 다르잖아요. 연차가 다르죠. 그런데 집합건물법 법 조항 중에 어떤 문구가 있냐 하면 집합주택의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법의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법의 규정이 이 법, 집합건물법을 저촉하여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해치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의 1년은 집합건물법의 2년보다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해치고 있잖아요. 그죠?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아서 바로 2016년 8월 달에 주택법의 하자 부분, 관리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고 연차를 일치시켰다. 그래서 이제 2016년 8월 이후에는
2년, 3년, 5년, 10년으로 그냥 쭉 관리하시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안정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실질적으로 이 하자 관련해서 그 법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제기 시작한 건 2004년이에요. 2004년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돼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기까지 12년이 걸렸죠. 12년.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가 보겠습니다. 법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기산일.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 기간 했을 때 언제부터 시작이냐라고 봤을 때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이에요. 전유 부분은 입주자 또는 분양 전환 전에 임차인, 임차인에게 인도된 날이 바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시작 기산일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간 날이에요. 그때부터는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가죠? 입주자. 그 열쇠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관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다. 그런데 이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하고 사용 승인일 중에 어느 게 더 빠르죠? 사용 승인이 빠르죠. 사용 승인. 그러니까 한 두세 달 빠르죠. 두세 달. 사용 승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잔금 치르고 어떻게 해서 인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입주자들이 들어온 날이 다 달라. 그죠? 다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제안 드리는 거는 사용 승인일. 그걸 기준으로 관리하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공문을 보낼 때도 하자보수 해달라고 보낼 때도 그 이전에 보낼 수 있도록. 2년차 하자라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면 전용 부분도 다 이전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특이한 하자가 있다. 전유 부분에 정말 특이한 하자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집은 입주한 날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아, 이거 한 달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입주한 날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2달 후에 입주했어. 그러면 담보 책임 기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여러분이 관리하실 때 좀 이렇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범위는 법 36조 4항에 하자는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자라는 건 근본적으로 공사상 잘못이에요. 공사상 잘못. 그래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들뜸, 누수, 처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인 것을 우리가 하자라고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근본적으로 그 하자의 개념을 보면 그래요. 공사하는 사람이 하자를 발생시키고 싶지는 않죠. 공사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공사 당시에는 이게 정밀하게 품질을 높여서 시공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 고의. 그러니까 공사할 때부터 고의가 있었던 거예요. 고의가. 그럴 경우에는 이번 시간이 법에 대한 그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량한 시공자로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하자가 발생한 거다. 그걸 하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자보수 청구는 누가 하는 거냐? 당연히 입주자죠. 넘버원 입주자.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소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그걸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을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전유 부분은 입주자, 임차인, 관리주체가 대행해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다음 각호 어느 하자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하면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옛날에 이게 7일이었어, 7일.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15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하거나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근데 15일 이내에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다음에 어떻게 보수할 건가 공법을 결정해야 되고, 또 사람을 수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 하자 보수의 계획을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면 통보까지 15일 이내로 보는 거예요. 보수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법에 보면 서면이라는 거 뒤에 가로 열고 전자문서 포함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문서가 뭐죠?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도 그러면 이게 이제 입증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메일뿐만 아니라, 그죠? 문자, 카톡 다 그 증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벌써. 그래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과연 가능하냐? 전자문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거냐? 전자문서에 첨부된 서류가 사라졌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여기 이제 파생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 드리는 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는 이메일로 요청하셔도 되는데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종결 하자는 되도록이면 문서로 보내라.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메일로도 되겠지만 이게 여기가 어느 것까지 포함하는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는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자 보수 계획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하자 부위가 어떤 부위고 보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겠고 보수에 필요한 기간은 언제 정도다. 저는 여기서 보수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보수 방법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시공자가 와서 하자를 보수했다. 그런데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다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은 몇 년이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죠?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자 보수를 했는데 하자가 재발했으면 그 하자 보수를 완벽히 하지 않은 거다. 여전히 하자는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보수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할 때 그 보수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보수 방법을 뭘로 선택할 거냐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기본은 뭐냐 하면 근본적인 하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그 하자가 잡을 수 있고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보수 관련 사항들을 거기 명시해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제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 보면 뭐 이 본 사항과는 그렇게 직접 다 있는 건 아닌데 법을 보면 하자 관련이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예치해야 된다. 그래서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은 현금으로 예치하죠. 근데 신용이 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증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죠?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건 분양보증도 받아야 되고, 그죠? 분양보증도 받아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시작할 때는 보험을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건설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열심히 공사를 하는데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 그래서 하자 보증 증서를 띄려고 하는데 안 띄워줘. 그죠? 준공은 해야 되고, 보증서는 안 띄워주고, 그럼 어떻게 하죠? 은행에 그 돈을 예치를 해야 된다. 그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죠. 한 40억, 50억을 은행에 예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두 가지, 은행에 예치, 보증서 가입. 근데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아직 사용검사권자, 아직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준공시, 사용검사 신청 시에 이 보증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 얘기는 뭐죠? 사용검사 신청 시에 이 보증서가 들어간다는 거는 16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 서류가 두 군데 있죠. 시설안전공단에 가 있고, 다음에 구청, 시청에 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도 보증서가 가 있고 이쪽에도 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즉시 명의를 변경해서 인수인계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이 보증서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보증서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예치할 때는 은행에 이제 예치하고 예치 증서를 띄는 방법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떼어주고, 다음에 집합건물이라든지 그 외 공사는 건설공제조합, 그 외에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면 사업주체, 그 사업주체가 공문을 받건 안 받건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그 사업주체에게 구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보하게끔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주체한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에도 통보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법 38조 2항에 나오는데, 입주자 대표이의 등은 하자보수 보증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 비용을 사용하면. 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기죠. 그 시행령 44조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그래서 보증서 발급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 설명한 거죠. 보증서.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서 발급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30일은 이행 청구 기간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행 청구 기간 30일 플러스 이거 30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60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그 이행 체고가 끝나면 30일 안에 보고서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얘기가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시행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보증금은 금융계좌로 이체받는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하자보증 이행 청구를 통해서 받는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업자 선정이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누구죠? 공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텐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하자보증 이행 청구할 때 그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작성 방법이 기술자가 아니면 좀 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그 사람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업자 선정 금지. 예,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는 그래요. 우리 업체를 선정시켜 주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미리 해줄게.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차라리 그 용역비를 들여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용역비 들여서 그 일을 시켜도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전자입찰에서 정확히 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정식 절차를 받는 게 중요하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보증금 사용 시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에게는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그런 데도 신고해야 된다. 두 군데 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 입주자 대표이의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고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 양식이 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재를 한번 볼게요. 35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만들어 놓은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고서를 보면 이 신고가 어떤 의미로 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면 또 많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쓰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균열보수도 있고 도장도 있고 방수도 있고 그런데 방수 같은 경우에 계절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비가 오면 못 하잖아요. 그죠? 도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쓰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한 업체에 시키면 그게 가능하겠죠. 한 업체. 근데 아니야. 우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세 업체를 나눠서 시킬 거야. 그래서 균열보수하고 뭐 방수하고 나중에 도장을 할 거야. 근데 이게 30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죠.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그러면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쓸 때마다 신고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남아요. 그럴 때는 이 신고서를 보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죠. 단지 현황을 그 위에 쓰고 입주자 대표회의 쓰고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내역을 쓰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받은 금액을 위에 쓰고요. 그 밑에 사용 내역 그리고 남은 금액이 나와요. 그게 뭐죠? 쓸 때마다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쓸 때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첨부 서류를 보면 그 밑에 제일 밑에 첨부 서류를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 세부 사용 명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뭘 했는지. 그래서 균열보수, 방수공사 이런 게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신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양식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법의 이제 하자 중에서 이제 하자 만료 그 부분 쪽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하자 만료, 하자 종료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그렇고 사업주체도 어떻게 이걸 종료해야 되는지 좀 힘들었죠.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 부분을 비교적 명확히 했어요. 명확히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자 만료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 부분, 전유 부분이 나눠지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자 만료의 당사자는 그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어떤 도배하자, 도장하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전유 부분 하자 만료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공동주택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뭐가 달려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9조 1항에 보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됩니다. 우리가 이런 보수를 했어요. 하자가 있으면 청구하세요. 청구 안 하면 소멸됩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하자 보수를 완료한 내용. 두 번째,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 보수 신청이 없으면 청구 권리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청구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 하자 담보책임 기간 만료 전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일 전에 공문을 보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문을 받으면, 근데 그 공문은 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전유 부분은, 공동주택의 공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전유 부분은 각 그 소유자에게 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입주자 대표에게 보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유 부분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령 39조 2항에 보면 사업 주체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전유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공문을 보냈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유 부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 내용을. 그래서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하도록 개별 통지해야 된다. 개별 통지.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잘 보이도록 20일 이상 게시해야 된다. 게시. 두 가지예요. 그리고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요거 또는 요거 아니에요. 그리고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개별 통지하고 게시해라. 공유 부분은 담보 책임 기간 만료되는 날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하자를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예.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별 통지. 뭐 요즘에는 개별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됐죠. 뭐 문자, 핸드폰 다 있으니까 핸드폰 문자, 뭐 카톡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또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법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걸 개별 통지로 볼 수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개별 통지 문서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우편함에 넣는 거 그것까지를 개별 통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보면서 좀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걸 법률가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 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부서.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토교통부의 주택과겠죠. 거기에 인터넷으로 질의회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 해석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회신을 해주죠. 그거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회신을 통해서 회신을 받아서 일을 하시면 명확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자보수를 청구하겠죠. 그러면 사업주체는 보수를 해야죠. 보수를 해야죠. 그래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수했습니다. 라고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한테 보내라. 그죠?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정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나 이거 못마땅하다 또는 뭐 잔여 작업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하자 만료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자 보수를 잘했다고 보겠습니다. 잘해서 이제 정말 하자 만료를 해야 될 상황이다. 하자 담보 책임을 종료하는데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서로 다르다. 전유 부분은 입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소유자죠. 소유자. 그 사람이 사업주체와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종료 확인을 하는 거다. 공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가 하는데 여전히 공유 부분의 일정한 지분을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유 부분은 입주자들한테 확인을 받고 공유 부분은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확인을 받는데 여기 보세요. 그거를 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 주체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 보수가 끝나면 서로 공동으로 하자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작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하자 종료 확인서는 그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다. 땡겨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땡겨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입주 대표회의가 공유 부분에 대해서 종료 확인을 할 때 그 의결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주 대표회의 회장은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절차들을 차례로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종료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라고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고 공동주택 안에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된다. 어떤 내용을?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됩니다. 완료된 하자보수 내용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종료 확인에서 반대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근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5분의 1 이상이 안 된다. 공유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 회장님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할 수가 없다. 의결을 할 수 없다. 종료 확인에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 관련 실무 사례,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이 한 15분이니까 25분까지 10분 쉬었다가 요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